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꼽히는 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 또 전문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높이 샀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만들게요. 이규현 홍보 소통수석이 설명한 내용 들으셨죠? 자,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 출신, 소위 말하는 경제통입니다. 다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죠. 기본소득에 반대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 발탁인 건 분명한데요. 정치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명 직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해훈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랍습니다. 너무 옹졸하지 않나. 이렇게 나는 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소위 정치적인 화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이 뭐 이해훈 이뻐서 임명하겠습니까? 본인들도 딱 봐도 경제가 폭망하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물타기 하려는 거거든요. 보수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그렇게 까놓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실용과 통합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야당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탕평, 통합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탕평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해훈 후보자의 지금 그 행위가 대단히 비윤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도.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A 부장이 있는데 사표를 쓰지 아니하고 갑자기 B 언론사에서 이 부장을 임원으로 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언론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위원회 열릴 겁니다. 당연히 사퇴를 했어야지요. 네. 자, 장관 후보자 검증 동의서라는 걸 씁니다. 나를 검증하세요.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그러면 보통은 한 1개월 전, 길게는 3개월 전에 이미 동의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세요. 지금 중구 성동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당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거 후보자들 등등 뭐 판단해야 될 것 등등. 그런데 한 달이라고 쳐도 이 한 달 동안 당무회의를 아무것도 아니냐 해온 거예요. 네. 마지막 날 거의 그 오세훈 시장의 축사까지 뭐 요청하는 그런 행사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일정을 소화하던 그 시기가 이미 국무위원으로 발탁 통보를 받은 뒤에 저러고
그럼요. 일정을 소화했다. 이 부분을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럼요. 관행상 1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도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동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사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기다렸어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만약에 자신이 선택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그냥 남겠다.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네. 이건 뭐 이의 없이 어떤 상도 이상 저는 제명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무위원 발탁에 대한 개인 통보는 통상 한 달 전쯤에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시점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간 거다. 지금 그 부분을 비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자로 이해운 전 의원을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이해운 전 의원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신 상담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방식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뭐 경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접근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 이제 그런 차원의 국정 운영을 시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시 법으로 놓고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기조가 반영이 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고 더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공약인 기본소득 자체를 아주 비판을 신랄하게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글쎄요. 지금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오면 지금 정부의 정책과 이게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와 철학도 상당히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후보자의 의중과 의지를 확인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봐와셨듯이 전 정부의 어떤 인사라고 하더라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건호일 장관 등등 다 포용해서 탕평책으로 인사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놓인 기조는 실용 노선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상 인사가 있을 때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진영 인사다, 자기 사람 씹는 거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고 천명하는데 이것을 일제 부역이다, 졸렬하다, 배신자다, 다이아 반지를 탐낸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정치인의 태도인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수일과 심순애, 이 언제적 심파극입니까? 거기에 대사까지 또 소환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호사가들 사이에서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물론 이번에 발탁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또는 정부가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보수층을 이제 끌어안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인물들을 꽂아넣은 게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먼지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피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먼지를 심하게 일으켜서 피하 구분을 못하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운 보수 정권에 있던 삼선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픽업도 했고요. 김성식 전 의원이죠. 김성식 의원도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번에 이제 새로 또 발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수에 있는 인사들 데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년 선거했을 때 우리가 봐봐 중도층으로 많이 갔잖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요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 출신 인사지만은 실제 일을 한 데는 보수가 아닌 좌파라든가 진보 진영의 정책을 낸다 그러면 그게 중도층에 무슨 소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내용 없이 사람만 데리고 와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혼란을 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 굉장히 치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탕평이다, 능력 위주다, 실용으로 발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능력, 도덕성 모든 게 검증이 되겠죠. 국민들은 모두 지켜볼 겁니다. 이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